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에피소드, 스타틴 이제 끊으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타틴 치료와 스타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스타틴을 외래에서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왜 우리가 고민을 했냐면, 여기 이 표를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표가 치료 시작하는 기준이자 치료 목표라고 설명드렸어요. 보니까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이 각각 LDL이 160, 130, 170 이렇게 됐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럼 저위험군 환자가 160에서 100으로 떨어지면 이제 스타틴을 끊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LDL 수치가 90 혹은 8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스타틴 그만 써야지. 안 그래도 스타틴 부작용 많다고 환자들도 계속 여기저기 쑤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끊어드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스타틴을 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조금 주제를 구성해봤는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스몰 댄스 LDL이라는 그런 토픽인데요. 일단은 우리 이상지질혈증 치료 지침을 봐볼게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스타틴을 통해 충분히 LDL을 감소시켰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심혈관 질환계의 잔존 위험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 굉장히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생 때부터 진리도록 봤던 그림인데 우리가 일단 지방을 섭취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킬로마이크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방을 받고 그 중에 일부가 이쪽 위쪽 패스웨이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쪽 패스웨이를 가는데 대부분 이제 VLDL, IDL, LDL이 돼가지고 LDL 같은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뭐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플라크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MI나 스트로크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환자가 고중성 지방혈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위쪽 패스웨이로 봤더니 위쪽 패스웨이는 킬로마이크론에서 이 지금 주황색 부분이 콜레스테롤을 뜻하는 거고 녹색이 TG를 뜻하는 거거든요. 보면 TG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혈관들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효소들에 의해서 TG가 점차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LDL은 원래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야 되는데 TG 리치 LDL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몰 댄스 LDL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LDL보다 침투력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MI나 페리페럴 알터리 디지즈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그냥 LDL보다 더 많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위쪽 패스웨이에서는 콜레스테롤 합성도 TG가 많아진 만큼 이쪽 패스웨이가 계속해서 뭔가 밀려요. 그러면 결국에 이 위쪽 패스웨이도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유명한 건데 TG 리치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MI나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나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리스크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TG가 높은 환자들은 단순히 TG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었구나. TG가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스몰 댄스 LDL이 늘어나고 TG 리치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늘어나서 얘네들이 그냥 LDL보다 더 침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LDL이 높았던 경우보다 TG 리치 그 상태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TG 리치 리포프로테인과 스몰덴스 LDL이 이렇게 MI나 뭐 스트록 이런 것들을 모두 플라시보 보다 더 증가시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스몰덴스 LDL의 입자 개수와 아포비 수치가 증가하고 얘네들은 잘 침투한댔죠. 아세로마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지침인데 TG 컨텐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TG 안에 있는 TG 리치 리포프로테인과 그것들의 랩넌트들이 아세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심혈관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TG 리치 상태일지라도 파이브레이트를 먼저 권고하는 게 아니라 스몰덴스 LDL과 TG 리치 리포프로테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타틴을 1차로 권고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중성 지방 혈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렇게 TG 리치 페이션트들한테 스타틴을 써보니까 파이브레이트는 TG는 낮췄지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실제 아웃컴이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TG를 낮추려고 스타틴을 썼더니 TG가 뭐 파이브레이트만큼 다이나믹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어떤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DL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TG의 상태는 어떤지 한 번쯤 다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스타틴 투약 이후에도 LDL은 만약에 잡혔어요. 근데 TG가 200 이상이고 어떤 고형군에 해당하면 우리가 스타틴을 쓰면서 TG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하에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 페리 엑시드를 같이 쓴다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처음에 스타틴을 썼던 거 TG가 높은데 왜 스타틴을 써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스몰덴스 LDL과 TG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되게 침투력도 더 강력하고 아세로마 형성도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타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으로도 TG가 낮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 페리 엑시드가 TG를 낮췄다고 해서 어떤 임상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는 어떤 연구에서는 가져온다는 데이터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에비던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G를 낮춰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LDL을 낮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TG를 얼마까지 낮춰야 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겠죠. TG 낮춰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LDL 안에 들어와도 TG가 높은 상태 확인했으니까 스타틴 쓸게. 근데 언제까지 써야 돼? 나 스타틴 빨리 끊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수치가 non-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LDL 목표치에다가 30만 더 하시면 돼요. 160, LDL 저위험군에서 목표치가 160인데 non-HDL 목표치는 190이라는 거죠. 그래서 190이라는 그 non-HDL 수치만큼 스타틴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HDL 수치가 목표치에 안 들어오면 뭐 파이브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라도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스타틴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틴이 지난번에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그 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HMG 코에가 메발로네이트로 되는데 이 메발로네이트라는 녀석이 합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 메발로네이트가 쭉쭉쭉 내려가면
나중에 뭐 파네실 PP라고 해서 제가 정확한 이런 생화학적인 명칭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르기 쉽게 그냥 할게요. 그래서 로가 이렇게 뭐 구아닐레이션 돼가지고 로 카이네이스가 액티베이스 돼가지고 이 NOS, NO신세세이즈를 활성화시키면 결론적으로 어떤 게 발생하냐면 NO의 형성이 늘어나요. 우리가 NO는 어떤 역할,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어떤 역할을 했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세로스클레로틱해서 혈관이 되게 뻣뻣하고 좁아져 있는데 NO를 늘리는 스타틴이 이제 결국 다시 설명드리면 스타틴이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로의 형성을 막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로라는 녀석은 NO 신세세이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스타틴은 이 PI3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고 AKT를 활성화시켜서 이 NOS, 그러니까 NO를 합성시키는 효소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NO의 형성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늘림으로 인해서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좋게 한다. 혈관을 좀 더 좋게 한다. 라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은 다른 데이터인데 아까 이제 로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타틴을 쓰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도 줄이고 엔도셀리얼 펑션도 개선시키고 스롬보시스 이런 것들이 인플라메이션 이런 것들이 그 죽상 경화판에 어떤 럽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MI나 스트로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개선시키는 효과가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우리가 락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 심바스타틴 40과 에제티마이브 10에 10을 더한 이런 약을 줬더니 플라시보 대비 이렇게나 많이 이 액티비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엔도셀리얼 어떤 펑션들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FMD, NMD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썼더니 심바스타틴 40에서 플라시보 대비 이런 양의 효과를 가지고 와서 혈관의 어떤 펑션, 엔도셀리얼 펑션을 좋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염증 효과인데요. 우리가 스타틴을 쓰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HSCRP라는 게 있어요. HSCRP가 뭐냐면 우리가 CRP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CRP는 이제 우리가 감염에 걸릴 때 그 어큐트 페이지에서 염증의 반응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나 어떤 아세로스클레로틱 상황에서도 CRP가 올라가는데 특히나 HSCRP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CRP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가 여기 보시면 CRP가 낮아지면 그 발생률이 적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적어지고 CRP가 올라가면 높아져요. 이것은 LDL이 올라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비례하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틴을 쓰면 신기하게도 HSCRP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틴을 썼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심바스타틴 40, 에제티마이브 10에 10 썼더니 CRP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스타틴을 쓰면 이 T셀과 뭐 안티젠 프레젠팅 셀의 여러 가지 뭐 액티비티, 움직임과 코 스티뮬레이터,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막아서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플라크가 갑자기 럽처가 돼가지고 스롬보시스가 발생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스타틴이 잠잠해져라 이렇게 하고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이 이런 항염증 효과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살펴볼게요. 실제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 우리가 스타틴을 줬더니 스타틴을 준 그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어떤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의 추세는 이 스타틴마다 모두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인플루엔자 시기에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이제 제시한 논문이고요. 이것은 스타틴을 쓴 그룹과 스타틴을 쓰지 않은 그룹에서 생존율을 비교한 건데, 스타틴을 안 쓴 그룹은 생존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고, 스타틴을 쓴 그룹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지금 코비드-19 항상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여기 봤더니 스타틴을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탈리티를 낮추는, 그러니까 코비드-19에 걸린 환자들 중에 스타틴을 써왔던 환자들은 이에 걸리더라도 모탈리티가 줄었다. 그 스타틴을 안 쓴 그룹 대비해서 사망률이 적었다. 라고 일단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스몰 댄스 LDL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LDL이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TG가 높은 경우, 또 혹은 논 HDL 수치가 목표치에 들지 않았던 경우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낮춰야 우리가 LDL 이후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의 잔여 효과를 모두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타틴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타틴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스타틴이 혈관의 엔도셀리알 펑션을 좋게 해서 NO 같은 것들을 만들고 어떤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아세로스클레로틱 리전에 가서 플락 럽처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패스웨이들을 조금 잠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폐렴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코비드-19 시대에 스타틴을 복용했던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대규모 RCT가 없기 때문에 확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쓰면 코로나로부터 혹은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로부터 어떤 보호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 스타틴을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